그리고 오늘 또 한 명 잠깐 대구로 가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사표를 던지는 홍준표 시장이 오늘 대구시청 직원들 300명에게 큰절을 하면서 시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앞에 소금이 준비되었습니다. 소금 따라주십시오. 홍준표는 대선 대선으로 자유롭다. 즉각 전결을 은퇴하라. 홍준표를 축하한다. 대구시는 자신의 정치 보고서는 홍준표는 대구 시민에게 사죄하라. 오늘 저 대구시청 주변에 경찰 병력들이 많이 투입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또 홍준표 시장의 퇴임식을 일단 공개 언론사 취재를 좀 허락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인 게 뭐냐면요. 박성미 서관님, 일부 시민단체가 아예 소금을 뿌리면서 대구를 헌시집착처럼 버려둔 떠났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시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쓴소리와 일침을 날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먼저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는 대구시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본인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동안의 어떤 대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행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다. 그리고 홍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실책들, 정책적인 불만들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자격도 없고 그동안 대구에서 보여준 모습도 매우 부적절했고 실망스러웠다. 이런 내용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저렇게 일부 시민단체가 규탄 집회까지 했다면 안에서 저 화면 그대로 김기웅 대변인. 네. 윤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 것이고 임기 마치 못하고 떠나서 죄송하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으로 약속했던 일을 완수할 거다. 이렇게 300명 앞에서 큰절을 했는데 여기 또 윤 전 대통령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무래도 친윤 지지자들은 지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현실화됐지만 예.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대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어떤 여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찬반이 6.5 대 3.5나 6대 4 아니면 5.5 대 4.5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또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여러 가지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했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계승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언급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개입하고자 안 하고자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마음, 윤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서는 큰절, 밖에서는 소금 세례. 대구시청 주변이 좀 소란스러웠다면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김문수 전 장관과 그리고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3% 더 받겠다고 청년들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이런 양심 없는 어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절망하는 청년을 대변할 것이냐, 절망하는 청년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햇빛 뜨거워 죽겠어. 이 대학까지 나와서 지난길에 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 심정이 돼봐요. 내가 돈 벌어서 늙은 노인들 죽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 내 연금 다 대체해주래? 미쳤어 내가? 야 2030 청년들 보고 있나? 정신 차리라고 임마. 누구들 빚더미 마음 보이고 너 다.
그 청년들 연금개혁 반대 집회 직접 참석을 했는데 뭐 전환기 씨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갔다. 이게 그 모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이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주목 혹은 뭐 이런 호응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연금 개혁이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합의에서 됐지만 예. 이거 반발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개혁이었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예. 당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 연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것들 이게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가 들어봐도 주변에 이 청년 세대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연금 문제라고 그래요. 지금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연금을 나중에 좀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지금 이 20대, 30대 세대들은 사실 연금이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고갈되어 버린다든지 또 낸 만큼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 김문수 전 장관이 본인이 또 사실 이제 지금 장관회 때 이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김 전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제 후보가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과정에서 아무래도 20대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보수 진영에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예. 이 지지를 선점하기 위한 저는 뭐 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문수, 나경원 두 후보가 한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아무래도 1차 여론조사는 뭐 완전 국민 경선 여론조사 100%지만 2차는 뭐 민심과 당심 50%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후보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어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보수주자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계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고 그 과정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점점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게 되면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알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퇴장하게 되셨잖아요.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쓴 결정문을 보면 거기서 사실상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죠. 그런데 어제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저희 뉴스A에 출연했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말을 강조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참 팬덤이 있었던 뜨거운 지지 받았을 때와 비교를 하면 좀 그 열기가 식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인기라는 거는 예. 사실 뭐 그렇게 예. 연예인 인기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세요? 위험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애국심 기본적으로는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면한 이 선거에서 네. 이기는 선택을 하자라고 잘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만나봤다시피 이제 김문수, 나경원 두 사람은 이제 국회를 주로 돌아다녔고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 다 일단 경상도 지역 PK와 TK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보수 지지층에 대한 질문. 어제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는 애국심으로 뭉친 분들에게 이기는 선택을 하자고 설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게 되면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을 낼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일단 빼더라도 결국은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될 기로 유력한 민주당과 맞붙으려면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도 뭔가 보수층에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당한 보수층을 위로하는 거와 동시에 뭔가 본인이 보수층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내야 된다. 이것부터가 지금 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결국 보수 진영에 소구하는 메시지들이 요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경선 룰, 정해진 경선 룰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1차는 국민 여론조사 100%라고 하지만 2차 그리고 그 이후에 3차까지는 당심, 민심이 50%씩 절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선 후보가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의 그러니까 당에서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이제 보수 진영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한 메시지들, 특히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성 있는 그런 발언들을 앞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김무수 전 장관 또는 나경원 의원까지도 어쩌면 지금 윤심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세 분 중에서 본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이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적인 명분은 그래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도 확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렇지만 본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장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재명 때리기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에 대해서 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메시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제 조금씩 출사표를 던진 주말에는 또 오세훈 시장이 출사표를 던지는 걸로 예고가 돼 있으니까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경원 의원의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